국민연금 10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다 받는다는 말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잘못 퍼진 대표적인 연금 오해 중 하나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가 되었을 때 내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0원이 될 수도 있고 일부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107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 통장에 찍힐 진짜 금액을 결정하는 3가지 반전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국민연금이 10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는다는 정체불명의 정보가 퍼진 이유와 그 뒤에 숨은 진짜 팩트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10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진짜 원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07만 원이라는 숫자는 과거 부부가구 기준의 감액 기준선이 왜곡되었거나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다른 기준선과 혼동되면서 와전된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이 괴담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1. 부부가구 감액 차단선과의 혼동.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가 이를 잘못 조합하는 과정에서 부부가구 기준의 합산 금액이나 과거의 선정 기준액 일부를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107만 원이라는 그럴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절대 107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법상 채취업 시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의 혼동.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 국민연금 자체를 일할 때 깎는 기준선과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는 기준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107만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잘못 방송하면서 대중에게 고착되었습니다. 2. 팩트로 보는 진짜 연계감액 계산법. 법에 명시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잡한 수식을 제외하고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정확한 기준선 월 52만 4,550원. 기초연금법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의 1.5배인 52만 4,550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107만 원을 받는 경우 만약 내 국민연금이 107만 원이라면 기준선인 52만 4천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연계감액 대상에 무조건 포함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 계산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3.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10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내 순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천 원 이하여야만 연계감액 제도로부터 안전하며 107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이거나 재산 기준에 따라 아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카더라 통신에 속아 노후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2번째 장벽인 소득인정액 100% 반영에 대한 팩트입니다. 국민연금 107만 원 정도면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65세 때 기초연금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왜 국민연금이 무서운지 3가지 핵심 팩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팩트 1. 유독 국민연금에는 공제 혜택이 단 1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이때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소득 1에서 버는 돈은 노인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 큰 공제 혜택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월 115만 원을 그냥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추가 공제해 줍니다. 만약 65세에 마트에서 일에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 빼기 115만 원 곱하기 0.7은 59만 5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기타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기본 공제액도 없고 비율 공제도 없습니다. 즉, 내 통장에 국민연금 107만 원이 찍히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에도 107만 원이 100% 그대로 입력됩니다. 팩트 2. 107만 원이 기본으로 깔리면 남은 한도는 단 140만 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
월 247만원. 만약 국민연금으로 107만원을 받고 있다면 내 소득 인정액은 이미 107만원부터 시작하는 셈입니다. 즉 기준선까지 남은 금액은 딱 140만원 뿐입니다. 247만원 빼기 107만원. 이제 내가 가진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140만원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탈락하게 됩니다. 팩트 3.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대입 계산. 나는 다른 수입 없고 오직 집 한 채랑 국민연금 107만원이 전부인데 왜 탈락이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법적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빼기 기본재산공제 더하기 금융재산 빼기 부채 곱하기 연 4% 나누기 12개월.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 1억 3,500만원. 대도시의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약 8에서 9억 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 107만원을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 부동산 소득 환산. 6억 원 빼기 1억 3,500만원 곱하기 0.04 나누기 12는 월 155만원. 최종 소득 인정액. 국민연금 107만원 더하기 주택 환산액 155만원은 262만원. 결과 262만원은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인 247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107만원이 꼼수 없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본 무게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세 줄 요약. 근로소득은 대폭 깎아서 계산해 주지만 국민연금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반영된다. 국민연금 107만원이 잡히면 2026년 기준선까지 남은 재산 버퍼는 140만원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평범한 집 한 채만 있어도 재산 환산액이 합산되면서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난다. 기초연금의 가장 마지막 장벽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허탈감을 느끼는 3대 감액 제도에 대한 팩트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해 이제 나도 매달 기초연금 35만원 정도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2단계에 오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툭툭 깎여 나가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3대 감액 제도가 어떻게 내 연금을 깎아내리는지 정확한 수식과 함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부부감액, 통합가구의 20% 삭감. 가장 흔하게 겪는 첫 번째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와 같이 사는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상호 간의 생활비 절약 효과를 인정해 각각 20%씩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진짜 통장에 찍히는 금액 2026년 기준 감액 전 월 최대 34만 9,700원씩 부부 합산 69만 9,400원. 부부 감액 적용 34만 9,700 곱하기 0.8은 27만 9,760원 1인당. 최종 지급액 부부 통장 합산 55만 9,520원. 반전 팩트. 우리 부부는 따로 사는데요?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묶여 20%가 자동으로 깎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최대 50% 삭감.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이자 국민연금 107만원을 받을 때 직격탄을 맞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 말 믿고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냐며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감액 공식. 내 국민연금 수령액 중 A급 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기 시작합니다. 진짜 통장에 찍히는 금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점점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즉 34만 9,700원의 절반인 17만 4,850원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증발합니다. 107만원의 반전. 국민연금 107만원을 받는 분은 이 연계감액 기준선을 아득히 넘었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통과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반토막이 난 약 17만원대만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3. 소득력 전방지 감액.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인 247만원 바로 직전에 걸쳐 있는 분들이 이 감액을 당합니다. 작동 원리 내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 내 소득인정액 더하기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깎아서 딱 247만 원 맞추어 줍니다. 진짜 통장에 찍히는 금액 예시. 어떤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245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기준선보다 낮으니 기초연금 대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금액인 34만 9,700원을 다 주면 이 어르신의 총소득은 279만 9,700원이 되어 기준선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소득 인정액이 248만 원이라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보다 훨씬 수입이 많아지겠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딱 기준선까지만 채워줍니다. 247만 원 빼기 245만 원은 2만 원. 결과 이 어르신의 통장에는 기초연금으로 최저 지급액인 약 3에서 4만 원만 찍히게 됩니다. 세 줄 요약.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검사를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가 날아가고 국민연금을 107만 원이나 받으면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가 또 날아가며 기준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치면 소득 역전 방지로 인해 통장에 단 몇만 원만 찍히는 혹독한 필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5세 때 내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의 진짜 팩트와 반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왜곡된 정보 속에서 국내 연금 정책 및 복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팩트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비판하고 연구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를 벌주는 제도 연계 감액 비판. 전문가들이 가장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구조적 모순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성실 납부자의 역차별. 젊을 때 아끼고 저축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오래 납부한 사람은 나중에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소한만 납부한 사람은 기초연금 35만 원을 온전히 다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 연금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봐야 나중에 기초연금만 깎이니 차라리 안 내거나 이미 가입을 해지하겠다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한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데이터 2024에서 2026년 흐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 고령층 규모가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들이 깎인 금액만 해도 연간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억울하게 감액당하는 피해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 의견. 국민연금연구원을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이 제도가 제도 간의 정합성을 해치고 복잡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조건 없이 폐지하거나 최소한 삭감 기준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위장 이혼을 부르는 폐륜적 제도 부부 감액 비판.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깎는 부부 감액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개혁 1순위로 꼽힙니다. 복지 논리의 모순. 전문가들은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아끼며 산다고 해서 연금을 깎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독거노인보다 노인 부부 가구가 의료비나 주거비 등에서 더 큰 지출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부작용. 실제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고자 노년층에서 서류상으로만 주소지를 분리하거나 심지어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정치권과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점진적으로 부부 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노후 소득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 70%에게 푼돈 주기보다 가난한 노인에게 몰아주자 구조 개편론. 가장 거대한 거시적 담론은 65세 인구 중 하위 70%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현재의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정적 의문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재정 절벽.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100만 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처럼 70% 지급 기준을 고수하면 10에서 20년 뒤에는 기초연금 예산으로만 수십조 원이 필요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하우상박 개편론.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 재정 전문가들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좁히는 대신 정말 가난한 빈곤층 노인에게는
현행 35만 원이 아닌 40만에서 50만 원 이상을 두텁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 줄 요약, 연계 감액 비판, 성실하게 국민연금 낸 가입자를 역차별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키우는 악법이므로 폐지, 완화해야 한다. 부부 감액 비판,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꼼수 편법을 조장하므로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 미래 개편 방향, 노인 인구가 폭발하는 만큼 모두에게 푼돈을 주기보다 대상자를 좁히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는 하우상박 구조로 개편해야 국가가 버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10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2026년 최신 기준과 법적 팩트를 기반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손해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연 6%씩 원금이 깎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깎인 국민연금 액수 자체가 낮아지면 연계 감액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평생 깎이는 국민연금 손해액이 기초연금으로 이득 보는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추납하거나 이미 가입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산이 많아 어차피 기초연금 탈락할 분들은 국민연금을 추납해서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반면 재산이 예매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올렸다가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먼저 가늠해 봐야 합니다. 3.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징역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법적으로 전면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오래되었거나 유족연금 수령자 중 일부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아주 드물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비싼 집에 살면 부모의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든 수십억 아파트에 살든 부모님의 기초연금 심사에는 단 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65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5.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차감됩니다. 주택연금형 모기지로는 내 집을 담보로 은행 또는 공사에서 받는 대출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심사에서 부채 항목으로 차감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마트 알바나 경비원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얼마나 깎이나요? 2026년 기준 115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노인 노동 장려를 위해 큰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일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59만 5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7.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대출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심사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공공기관 대출, 은행권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공식 증빙이 가능한 대출만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사채 등은 빚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8. 시가 3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인가요? 배기량과 연식 기준이 중요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보유 시 차량 가격 100%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단 배기량이 커도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트럭,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예외적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후, 주소지를 자녀 집으로 옮기면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를 더 받나요? 꼼수를 부리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재산을 그냥 깎아주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이를 이용해 시골집을 두고 서울 자녀 집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거주지 조사를 통해 척발되면 지급된 연금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지나면 정부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나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며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107만 원의 오해부터 통장에 찍힐 진짜 금액을 깎아내리는 감액제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언까지 팩트를 기반으로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가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뀌고 생각보다 꼼꼼한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면 65세 때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동 지침. 가장 현명한 방법은 65세가 되기 전 정부 공식 포털인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활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제 주택 공시가격, 금융자산,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대입해 보셔야만 내 은퇴 통장에 찍힐 진짜 노후 자금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정확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